여기서부터 할게요. 10조. 저번에 프린트물로 하긴 했죠. 한번. 그쵸? 그거 했는데 그래도 여기 내용 할게. 생물의 구성 단계는 세포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세포가 모여서 조직되고, 조직이 모여서 기관이 되고, 기관이 모여서 기관계가 되는 건 이제 동물 같은 경우에는 기관계가 있는 거고요. 식물은 조직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동물에게만 있는 구성 단계는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기관계 쓰시면 돼요. 기관계가 모여서 개체가 됩니다. 식물에 있는 구성 단계는 이제 조직계가 있고 기관계는 없어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단위를 세포라고 합니다. 생물의 몸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를 세포라고 합니다. 뭐 근육세포, 상피세포, 신경세포, 혈구도 세포입니다. 적혈구, 백혈구 이런거. 그 다음에 조직은 모양과 기능이 비슷한 세포가 모여있는 단계이고, 근육조직, 상피조직, 결합조직, 뭐 신경조직 이런 것들이 있다. 기관은 이제 정의를 좀 알고 있는 게 좋은데, 여러 조직이 모여 고유한 모양과 기능을 갖춘 단계. 모양이 일정한 모양이 있습니다. 위 모양, 뭐 이렇게 위, 간. 각각이 기관입니다. 입 기관이고요. 소장, 대장 기관이고, 심장 기관이고, 혈관도 기관이고, 폐 기관, 뭐 이 기관은 이제 공기관인데 하여튼 기관에 속하는 거고요. 코, 뭐 콩팥, 방광 이런 게 기관이 됩니다. 기관계는 그 기관이 모여서 유기적 기능을 수행하는 단계 이렇게 써져 있는데, 관련 기능을 하는 몇 개의 기관이 모여서, 그러니까 소화계는 이제 입, 간, 위, 소장, 대장이 그 기관 소화계에 속하는 거고요. 순환계는 심장과 혈관이 순환계에 속하는 거고, 기관이나 코나 폐는 호흡계에 속하는 거고요. 콩팥과 방광은 배설계에 속해. 근데 이거를 따로따로 하나씩 다 배워요. 지금 좀 뒤쪽에 배웁니다. 개체는 기관계가 체계적으로 연결되어 이루어진 독립된 생물체를 말하고, 뭐 사람 뭐 이런 게 개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 읽어두시면 좋겠고, 삼겹살이 기관이 아닐까다. 삼겹살은 여러 종류의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고유의 모양과 특별한 기능이 없기 때문에 기관은 아니다. 조직이 모여 있는데, 뭐 표피 조직도 있고요, 뭐 지방 조직도 있고요, 뭐 근육 조직도 있고 이런데 삼겹살은 기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 다음에 영양소 밑에 보고 해야겠다. 영양소는 몸을 구성하기도 하고 생명에 필요한 에너지를 내거나 몸의 기능을 조절하는 물질로 음식물에 들어있는데,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요 세 가지는 에너지원으로 이용되는 영양소예요. 그래서 그런 애들은 이제 3대 영양소라고 합니다. 에너지원으로 이용될 수 있는 애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그 다음에 탄수화물은 이제 3개 다 에너지원으로 이용될 수는 있지만 주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것은 탄수화물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밥을 먹어야지 힘이 금방금방 나거든요. 자, 만약에 밥을 굶으면 저장해놨던 뭐 단백질이나 지방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금방금방 에너지를 내려면 밥을 먹어야 되고, 밥에 이제 탄수화물이 있으니까 남은 것은 지방으로 바꾸어 저장한다. 녹말이나 엿당이나 설탕, 포도당 등이 탄수화물입니다. 녹말은 다당류고 당이 여러 개고, 엿당은 이당류, 설탕도 이당류, 포도당은 단당류라고 해. 밥, 국수, 빵, 고구마, 감자 이런 게 이제 탄수화물로 이루어져 있는 거고요. 단백질은 주로 몸을 구성하며 에너지원으로도 이용된다. 몸의 기능을 조절한다. 이런 게 이제 단백질이 호르몬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효소가 있어요. 효소 이런 거의 주성분이기 때문에 몸의 기능을 조절해 주기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지방은 이제 몸을 구성하거나 에너지원으로 이용된다. 자,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는 건 살코기, 생선, 달걀, 두부, 콩 등이 있다. 지방은 땅콩 이런 거 지방이 많은 거예요. 깨나 이런 거, 참기름, 버터 이런 거 지방이 많은 겁니다.
청소년 시기에는 특히 이제 뭐 여러 가지 자라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단백질이 특히 많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에너지원으로 이용되는 영양소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고요. 에너지원으로 이용되지 않는 영양소는 무기염료나 바이타민이나 물 이런 거는 에너지원으로 이용되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영양소와 에너지, 탄수화물과 단백질은 1g당 4kcal의 에너지가 나와요. 4kcal. 근데 지방은 1g에 9kcal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방으로 저장하는 게 더 효과적인 거예요. 지방으로 저장해야지 더 많은 열량을 저장할 수가 있어요. 칸 채우기 해보고요. 생물의 몸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는 세포, 모양과 기능이 비슷한 세포가 모인 단계는 조직, 식물에서 여러 조직이 연결되어 일정한 기능을 하는 단계. 이건 식물에서만 있는 건데 조직계, 조직 또는 조직계가 모여 고유의 모양과 기능을 갖춘 단계를 기관. 자, 동물에서 관련된 기능을 하는 몇 개의 기관이 모여 유기적 기능을 수행하는 단계를 동물은 기관계가 있다. 기관 또는 기관계가 체계적으로 연결되어 이루어진 독립된 생물체를 개체라고 한다. 자, 에너지원으로 이용되는 영양소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바이타민은 아무리 많이 먹어도 에너지가 나오는 건 아니야. 자, 1번부터 4번까지 한번 풀어봐 주시고요. (5번까지) 있구나. 5번까지 풀어봐 주시고요. 자, 공통적으로는 이제 세포부터 시작해서 조직, 기관, 개체 요거는 공통적으로 있는 거고요. 동물은 세포, 조직, 기관 다음에 기관계가 있는 거고, 식물은 세포, 조직 다음에 조직계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은 기관입니다. 개체 이렇게 되는 거고. 자, 해당하는 단계 각각 쓰시오. 간은 개체고, 이거는 기관계죠. 이건 세포죠, 세포. 요거는 기관, 얘는 조직.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작은 단계부터 다마, 라나, 가. 맞죠? 네. 그 다음에 소화계에 속하는 거, 이거 좀 상식적인 거긴 한데 위, 간. 그 다음에 뭐 있죠? 소장. 아직 이걸 전부 다 배우진 않았죠 우리가. 대장. 순환계는 혈액순환을 시키는 거, 혈액순환. 그래서 심장이랑 혈액이 통과하는 혈관. 호흡계는 이제 숨 쉬는 건데 폐랑 공기가 드나드는 기관이 있어야 돼요, 기관. 배설계는 이제 소변 만드는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줌 만드는 거. 방광, 콩팥. 여기 다 따로따로 아직 배우지는 않았지만 좀 상식적인 거고, 이거는. 소화계는 영양소를 소화하여 흡수한다. 맞아요. 작게 만들어 가지고 흡수한다, 이런 소리고. 동물의 몸에만 있는 단계는 기관이 아니라 기관계. 식물의 몸에 조직계와 기관계가 모두 있다. 아니죠. 기관계는 없죠. 순환계는 여러가지 물질을 온몸으로 운반한다. 맞습니다. 자, 동물의 몸은 한 종류의 세포로만 이루어져 있다. 그런 거 아니고요. 식물의 몸은 뿌리, 줄기, 잎과 같은 조직. 이게 이런 거를 조직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기관이라고 해요. 기관. 얘네들은 기관이고, 하여튼 이 말 다 틀렸네요. X.
자, 5번에 탄수화물은 주로 에너지원으로 이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맞고요. 단백질은 주로 몸을 구성하고 몸의 기능을 조절하는 기능도 있어요. 지방은 땅콩, 깨, 참기름 이런 데 많이 들어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아까 영양소 배우다가 3대 영양소까지만 앞에 나왔고요. 그거 말고 에너지원으로 이용되지 않는 영양소들이 있어. 무기염료, 바이타민, 물 등이 있고요. 무기염료는 뭐 칼슘 뭐 이런 것들이야. 철 뭐 이런 것들. 뼈나 이나 혈액을 구성하며 몸의 기능을 조절한다. 멸치, 버섯, 다시마, 우유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바이타민은 몸의 구성 성분이 아니야. 되게 조금밖에 없어요. 적은 양으로도 몸의 기능을 조절한다. 그래서 바이타민 뭐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고 D도 있습니다. 과일, 채소 이런 데 많이 있고요. 바이타민을 너무 부족하면은 결핍증이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조금만 있어도 되는데 너무 없으면 또 안 돼요. 괴혈병이라고 해서 비타민C를 너무 안 먹으면, 이제 채소 같은 거 너무 안 먹잖아? 그러면 잇몸이 붓고 피가 나면, 그래도 계속 안 먹어. 그러면은 나중에 막 죽을 수도 있어요. 진짜로. 괴혈병 걸려가지고. 옛날에 선원들이 이제 오랫동안 항해하다 보면은 뭐 물고기 같은 거 잡아먹고 이럴 수는 있어. 근데 야채 같은 거를 먹기가 어렵기 때문에 괴혈병 같은 거 걸려가지고 막 죽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자, 물, 몸의 구성 성분 중 가장 많아. 그러니까 이제 단백질이 많기는 하지만 물이 더 많아요. 물이 한 70%, 60% 있기 때문에 영양소와 노폐물 등 여러가지 물질을 운반한다. 예, 체온 조절에 도움을 준다. 물이 땀이 마르면서 이제 좀 이제 몸을 식혀주잖아요. 예, 그런 것도 있고, 비열이 크기 때문에 물은 온도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영양소 검출하는 방법. 녹말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려면 아이오딘이나 칼륨 용액을 떨어뜨려 보면 되는데, 원래 색깔이 약간 노란색이잖아요. 근데 얘가 녹말이 있잖아. 그럼 이렇게 약간 청람색으로 바뀌어요. 약간 검은색이고 뭐 약간 청색이 띄어. 청람색이라고 해 이거를. 아이오딘이나 칼륨은 녹말 검출하는 거. 녹말 검출. 포도당 검출할 때는 베네딕트 용액을 넣어 보면 되는데, 베네딕트 용액만 가열을 해요. 이 4개 중에 베네딕트 용액을 넣고 이 시험관을 가열을 해. 그러면 황적색으로 바뀝니다. 가열하는 이유는 좀 색깔 변화를 빠르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베네딕트 용액이 원래 좀 파란색이야. 이렇게 푸른색이야. 근데 황적색으로 바뀌면 포도당이 있다. 근데 포도당 검출한다고는 되어 있는데요, 가로치고 엿당 이것도 써놔. 베네딕트 용액은 포도당 외에 엿당이나 과당, 당분도 검출할 수 있다. 엿당이나 과당 이런 것도 검출할 수 있습니다. 단백질이 있는지 없는지는 5% 수산화나트륨 수용액하고 1% 황상구리 수용액을 같이 넣어. 그러면은 단백질이 있잖아요. 그러면 보라색이 돼요. 보라색. 요런 용액 2개 합쳐가지고 우리가 뷰렌 용액이다 라고도 해. 적어 놓으세요. 뷰렌 용액이다 라고도 해. 요런 반응을 뷰렛 반응이다 라고도 하고, 아무튼 5% 수산화나트륨 수용액과 1% 황상구리 수용액을 같이 넣어서 보라색이 되잖아. 그러면 단백질이 있는 거예요. 지방은 수단3 용액이라는 걸로 검출하는데, 이게 사실 색깔이 그렇게 비슷하잖아. 이게 색깔 비슷하지, 얘랑 이거나. 근데 지방이 없는 경우는 이렇게 안 돼요. 지방이 없으면 이렇게 선홍색이라고 하는 걸 띄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지방 검출은 수단3 용액 넣었을 때 선홍색이 되면은 지방이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 자, 그래서 소환을 조금 이따 하고 옆에 칸 치우기 먼저 하겠습니다. 에너지원으로 이용되지 않는 영양소로 바이타민, 물이랑 무기염류가 있습니다. 무기염류. 자, 녹말 검출하는 시약은 아이오딘 반응으로 해요. 시약 이름은 아이오딘이나 칼륨 용액이고 엄청 길죠. 포도당은 이제 베네딕트 반응이라고 하는 걸 합니다. 베네딕트 반응. 자, 단백질은 뷰렛 반응, 간단하게는 뷰렛 반응이라고 해요.
5% 수산화나트륨 수용액과 1% 황산구리 수용액 이용하는 반응이 뷰렛 반응이고, 지방 검출할 때는 수단3 용액을 합니다. 선홍색이 나오면 되고요. 6번 7번 먼저 풀어보세요. 6번 7번. 몸의 구성 성분 중 가장 많은 것은 물이고요. 물 쓰면 되나요? 물. 칼슘, 칼륨, 철, 마그네슘, 나트륨은 무기염류야. 무기염류. 무 쓰고, 섭취량이 부족하면 계열병과 같은 결핍증이 나타난다. 바이타민이고요. 영양소, 노폐물 등 운반하고 체온 조절에 도움을 주는 것은 또 물입니다. 아이오딘이나 칼륨 용액으로 얘가 청람색이 되면 녹말이 있는 거야. 녹말이 있는 거야. 근데 녹말과 포도당은 둘 다 탄수화물입니다. 탄수화물. 그 다음에 포도당은 베네딕트 용액을 넣고, 이 베네딕트 반응할 때만 가열합니다. 그러면 이제 반응 속도가 빨라서 그런 건데, 황적색으로 바뀌어요. 황적색. 단백질은 1% 황산구리 수용액이 있으니까 5% 수산화나트륨. 그러면은 보라색으로 바뀌어. 단백질 있으면. 그 다음에 지방은 수단3 용액 선홍색으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화는 이제 작게 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작게 해가지고요, 몸속으로 들어와야 돼. 영양소를 작게 해가지고 분해해가지고 흡수하려고 하는 거예요. 영양소를 세포로 흡수하여 이용하려면 영양소의 크기가 세포막을 통과할 수 있을 만큼 작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작은 단위체까지 이제 분해를 할 거야. 녹말 같은 경우에는 포도당까지 분해해야 되고, 단백질 같은 경우에 아미노산까지 분해하고요. 지방은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라고 하는 것까지 분해를 합니다. 근데 그 분해를 해주는 게 뭐 이렇게 이빨로 잘근잘근 씹는다라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분자를 잘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만약에 그 녹말이 있다. 그럼 얘가 이 결합을 잘라야 돼. 화학 결합을. 근데 이거보다 이빨이 훨씬 큰 거거든. 이빨로 자르는 게 아니라 소화효소라고 하는 애들이 필요해. 소화효소. 작은 영양소로 분해해주는 물질이 필요해요. 각각의 소화효소는 한 종류의 영양소만 분해합니다. 그래서 아밀레이스는 녹말만 분해하고, 펩신은 뭐 단백질만 분해하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체온 범위에서 가장 활발하게 작용해요. 사람의 온도가 높아지거나 너무 낮아지면은 여러가지 효소들이 자기 작용을 못하기 때문에 죽는 거야. 그래서 그 체온의 유지가 되게 중요한 거죠. 아무튼 소화 효소들도 체온 범위에서 가장 활발하게 작용을 하게 됩니다. 자, 소화계는 이제 입부터 해서요, 입, 식도, 위, 소장, 대장, 항문, 이거는 음식물이 통과를 하는 거예요. 음식물이 통과를 합니다. 근데 간, 쓸개, 이자는 통과는 안 해. 통과는 안 하는데 그래도 여러가지 소화액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내보내줘요. 그래서 침샘도 마찬가지로 요 애들이 다 소화계에 속하는 거야. 요 애들 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음식물이 통과하는 곳을 소화관이라고도 하지. 소화관. 음식물이 직접 지나가는 곳으로 입, 식도, 위, 소장, 대장, 항문으로 연결되어 있다. 근데 얘네들은 이제 도와주는 거죠. 침샘이나 간이나 쓸개, 이자 등은 소화 효소 같은 걸 만들어줘요. 자, 그 위에 이제 입부터 보면은 입에서 녹말을 분해할 수가 있는데, 침에 아밀레이스라고 하는 효소가 있고요. 아밀레이스가 녹말을 엿당으로 분해해줘요. 녹말은 다당류고 엿당은 이당류야.
엿당을 또 분해할 거예요. 나중에 한 번에 분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녹말을 엿당까지 분해해 줍니다. 그리고 2로 잘게 부수고 침과 골고루 섞는 작용 해준다. 뭐 이런 것도 해주긴 해. 자, 아무튼 중요한 거는 입에서는 녹말을 분해할 수 있는데 아밀레이스가 나와서 녹말을 엿당으로 분해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식도를 지나가요. 식도 지나가서 위로 왔어. 위에서는 단백질의 분해가 일어나는데 여기에서는 펩신이라고 하는 효소가 염산의 도움을 받아 위산이 나오거든요. 염산의 도움을 받아 단백질을 분해한다. 근데 염산이 왜 나오냐면 이 염산은 펩신의 소화를 도와주는 것도 있는데 펩신의 작용을 주요 목적은 뭐냐면 세균을 제거하는 거예요. 우리 몸에 들어온 세균을 이제 여기 위에 좀 머물거든요. 그동안 세균이 제거가 됩니다. 밥을 오래 먹으면 이제 오래 씹으면 단맛이 나는 이유가 녹말을 분해해서 엿당으로 만들어요. 근데 엿당은 원래 엿에 있는 당이야. 그래서 진짜로 단맛이 나는 거야. 단맛이. 밥을 오래 씹으면 녹말이 분해돼서 엿당이 되기 때문에 단맛이 나는 거고, 음식물을 잘 씹으면 소화에 도움이 되는 까닭. 일단 기본적으로 표면적이 늘어나요. 표면적. 이렇게 음식물 덩어리로 있으면은 표면적이 안쪽까지 소화 요소가 파고들 수가 없는데 잘게 일단 부숴 놓으면 나중에 소화액과 닿는 표면적이 넓어져서 소화가 활발하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소화 안 되고 그러면 이제 죽 먹고 그러죠. 그런 것도 소화가 좀 더 잘 되게 하려고 하는 거죠. 자, 칸 채우기. 음식물 속에 크기가 큰 영양소를 작은 영양소로 분해하는 과정을 소화라고 하고, 크기가 큰 영양소를 크기가 작은 영양소로 분해하는 물질을 소화효소라고 하고 써요. 소화효소. 자, 입에서의 소화. 침 속에 아밀레이스가 녹말을 엿당으로 분해합니다. 위에서의 소화, 위액 속에 무엇이 무엇을 분해한다. 펩신이라고 쓸게요. 펩신이 단백질을 분해한다. 자, 다 외울 수밖에 없어요. 8, 9, 10번 10번 해봐 주세요. A에서 G의 이름을 써라. 입이고 식도고 요거는 간이네. D가 위. 요 E가 중요한데 이자에 이자. F는 소장, G는 대장. 음식물이 이동하는 경로는 간 이런 거는 이동을 안 해요. B, 식도, 위, 이자 이동 안 해. 소장, 대장. 입에서 녹말이 분해되는 거 맞고 위에서 단백질이 분해가 됩니다. 펩신에 의해서. 펩신은 침과 위액 속에 들어있다. 침에는 없어요. 위액에는 있는 건데 침에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아밀레이스는 염산의 도움을 받아 작용한다. 펩신 이야기야. 염산의 도움 받는 거는 펩신이야. 펩신. 자, 영양소 검출 16쪽에 먼저 볼게요. 자, 쌀음료수네요. 쌀음료수 요즘 잘 안 파는 것 같은데 뭐 있는데, 쌀음료수를 요런 반응을 합니다. 쌀은 사실 녹말이 있어. 녹말. 그래서 아이오딘 반응을 해. 청람색으로. 다른 것도 했구나. 근데 베네딕트 반응을 해도 돼. 쌀음료수에 지금 엿당이나 뭐 이런 게 있는 거야. 당분이라고 써져 있는데 엿당이라고 해도 되고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식용유는 아이오딘 반응 안 됐고 베네딕트 반응, 뷰렛 반응 다 안 됐는데 수단3 반응이 하는 거 보니까 이거는 지방이 있는 거죠. 지방. 그 다음에 우유는 녹말은 없네요. 녹말은 없는데 그 포도당이나 아니면 당분 이런 게 있는 거고, 뷰렛 반응이 된 거는 단백질도 있는 거야. 단백질. 그 다음에 지방도 있는 거죠. 자, 이렇게 검출 반응을 실험으로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아이오딘 반응은 녹말을 검출하는 거고요. 녹말을. 베네딕트 반응은 당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포도당이나 엿당 이런 거. 뷰렛 반응으로는 단백질 검출. 예, 수단3 용액은 지방 검출할 수 있다. 자, 봐봐. 양파즙을 보니까 베네딕트 반응이 일어난 거야. 나머지 안 일어난 거야. 이게. 그럼 양파즙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양파즙에 포도당 있어요. 포도당. 그 다음에 식용유는 수단3 반응한 거고, 뷰렛 반응한 거는 이제 달걀 흰자는 단백질이 있으니까. 아이오딘 반응한 거 미음은 이제 죽 같은 거, 죽 쌀로 이제 이렇게 갈아가지고 끓이는 거죠. 1번부터 3번까지 한번 풀어보십시오. 확인 문제. 자, 봐봐요. 녹말은 수단3 용액으로 검출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아이오디나 칼륨 용액으로 검출하는 거고, 영양소 검출 반응 중 가열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은 베네딕트 반응이다. 맞아요. 자, 단백질이 들어있는 음식물에 5% 수산화나트륨 수용액과 1% 황산구리 수용액을 넣으면 청람색이 아니라 보라색으로 바뀝니다. 위 실험에서 음식물에 들어있는 단백질을 검출하기 위해 사용하는 두 가지 용액의 이름. 5% 수산화나트륨 수용액, 1% 황산구리 수용액. 자, 위 실험 결과 알 수 있는 식용유에 포함된 영양소 종류를 쓰시오. 지방. 왜냐면 검출 용액, 수단3 용액이 선홍색으로 변화였기 때문이다. 되죠? 예. 자, 이것도 탐구 B도 하겠습니다. 치매 작용. 치매는 아밀레이스라고 하는 소화 효소가 있어요. 근데 걔가 하는 일이 뭐냐면 녹말을 분해해서 엿당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녹말이 있는데 증류수를 넣은 거는 사실 아무것도 안 넣은 거나 마찬가지야. 물은 뭐 소화 효소가 없기 때문에. 근데 녹말에 침용액을 넣었어요. 한참 좀 있어. 한 35에서 40도 정도, 체온 정도로 유지를 해. 그럼 분해 반응이 일어나. 한참 있다가 이거를 떨어뜨린 다음에 아이오딘 반응을 하면 얘는 얘는 아무 일이 없었기 때문에 얘는 청람색이 돼. 근데 얘는 안 돼. 왜냐면 분해가 됐으니까. 녹말이 안 남아 있으니까. 그 다음에 얘네를 다시 베네딕트 용액 넣은 다음에 가열해 가지고 봐요. 그러면 얘는 황적색으로 바뀌어. 얘는 변화가 없고, 왜냐면 여기에 엿당이 있으니까. 베네딕트 반응은 엿당을 검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침 용액에 넣으면 녹말이 당분으로 분해된다. 소화 효소 이름 아셔야 돼요. 아밀레이스. 아밀레이스는 녹말을 엿당으로 분해합니다. 자, 근데 뭐 단백질 분해하지는 않고요. 1번부터 3번까지 또 해보시고요.
소화 효소는 체온 정도에서 가장 활발하게 작용을 해요. 이 소화 효소라고 하는 애들이 단백질로 되어 있는데 이 단백질의 특정 구조가 있어요. 그게 온도가 올라가면 이렇게 막 비틀어져 가지고요 자기 작용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체온 정도에서 가장 활발하게 작용하는 게 맞고, 시험관 A에서 아이오딘 반응 결과 청람색이 나타난 까닭은 아밀레이스가 작용했기 때문이다. 아니죠. 작용을 안 한 거지. 증류수를 넣었잖아, 시험관 A에는. 그러니까 녹말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청람색으로 바뀐 겁니다. 시험관 B에서 베네딕트 반응 결과 황적색이 나타난 까닭은 펩신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아니고 아밀레이스지, 아밀레이스. 침 속에 있는 소화 효소 이름은 아밀레이스. 자, 베네딕트 반응 결과 황적색이 나타나는 까닭을 서술하시오. 침 속에 아밀레이스가 녹말을 엿당으로 분해했기 때문이다. 알 것 같죠? 네. 잠깐 섰다가, 자, 여기 앞에 다시 볼게요. 소화를 하고 있는데 입에서의 소화까지는 지금 한 거고요. 소장에서 소화, 위까지 했나? 그러니까 위도 했나요? 위도 하긴 했구나. 위까지가 했네요. 그 다음에 이제 위에 있다가 위에 어느 정도 머무르다가 소장으로 이렇게 넘어옵니다. 근데 소장에서는 그러니까 입에서는 녹말만 소화가 된 거고요, 탄수화물. 위에서는 그 단백질만 소화가 된 거예요. 근데 그게 다 완벽하게 된 건 아니야. 그래서 소장으로 넘어오면 소장에서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최종 산물까지 분해가 돼야 돼. 그래야지 소장에서 다시 분해도 되고 흡수도 하거든요. 소장에서 흡수하려면은 이제 최종 산물까지는 분해가 돼야 됩니다. 자, 여기 잘 보면 이제 여기가 위가 이제 있는 거예요. 위가 이렇게 있는데 위에서 이렇게 넘어와, 이렇게. 위에서 넘어올 때 이자액이 나오고 여기 쓸개즙도 나와요. 여기 이 소장의 윗부분을 12지장이라고 따로 부르기는 하거든요. 근데 아무튼 소장의 윗부분에서 이자액이랑 쓸개즙 같은 게 나와요. 쓸개즙이 나옵니다. 일단 쓸개즙이 하는 일은, 이게 좀 어려운 얘기인데, 소화액은 쓸개즙이야. 근데 그 소화액에 소화 효소는 없는 거예요. 근데 소화 효소는 그 화학 결합을 끊는 그런 작용을 해야 되는데, 쓸개즙은 그런 애는 없어. 근데 뭐 하는 애냐면, 지방이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뭐 삼겹살 같은 걸 먹었어요. 그러면 지방 덩어리가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렇게 덩어리져 있으면은 소화 효소랑 접촉하는 면적이 적기 때문에 잘 소화가 안 돼. 그래서 쓸개즙이 하는 일은 지방 덩어리를 작은 알갱이로 나누어 주는 거야. 근데 이거를 무슨 그냥 뚝뚝 떨어뜨려서 나누어 주는 거지, 뭐 지방을 분해하는 건 아니에요. 그게 차이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잘게 잘게 만들어 주는 거야. 그래서 지방이 잘 소화가 되도록 도와주는 게 쓸개즙이에요. 쓸개즙에 소화 효소가 없다라는 걸 꼭 아셔야 돼. 있는 줄 아는데 없어요. 소화 효소는 없고 그냥 도와준다. 그 다음에 이자액에는 소화 효소가 3개나 있어요. 하나, 둘, 셋. 근데 이자액에 들어있는 애가 아밀레이스가 있는데, 아밀레이스는 아까 침에도 있어서 침에도 있었고 이자액에도 있는 거야. 그래서 보통 우리가 밥을 먹을 때 대충 먹어요. 막 엄청 꼼꼼히 씹어 먹진 않아. 대충 먹어도
나중에 여기로 왔을 때 이자액에 있는 아밀레이스가 한 번 더 그러니까 소화가 안 된 녹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엿당으로 분해를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위에서는 펩신이 나왔고 이자액에는 트립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단백질을 또 분해를 해. 근데 이게 최종 산물이 아니야 사실은. 그러니까 단백질은 되게 길기 때문에 펩신이 한번 뚝뚝 끊고 트립신이 또 뚝뚝 끊어 또.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나중에 요 단백질 소화 효소라고 하는 게 소장에서 나오거든요. 소장에서. 그게 이제 최종적으로 분해를 합니다. 어찌됐건 이자액에 들어있는 트립신은 단백질을 분해하는 애고, 이자액에 들어있는 라이페이스라고 하는 애는 지방을 최종 산물인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로 분해해요. 지방은 라이페이스 한 방에 끝나. 근데 녹말이나 단백질은 한 방에 끝나진 않아. 라이페이스는 이자액에 있고요. 지방을 최종 산물인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로 분해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소장이 되게 길거든요. 소장에서 따로 소화효소가 또 나와요. 소장에서 나옵니다. 탄수화물 소화효소라고 하는 애와 단백질 소화효소가 나와. 그러면은 얘네들은 최종 산물까지 분해하는 거예요. 탄수화물 소화효소는 엿당을 최종 산물인 포도당까지 분해합니다. 탄수화물 소화효소는 엿당을 최종 산물인 포도당으로 분해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분해되고 나서 흡수가 되는 거고, 단백질은 단백질 소화효소가 펩신과 트립신이 어느 정도 분해해 놓은 중간 산물을 최종 산물인 아미노산까지 분해를 합니다. 뭐 이게 다 외울 수밖에 없습니다. 단백질은 원래 아미노산이 결합돼서 만들어져 있는 물질인데, 펩신하고 트립신은 좀 뚝뚝 끊어놨고, 나중에 단백질 소화효소라고 하는 애가 최종 산물인 아미노산까지 분해하는 거야. 알 것 같아요? 옆에 보시면 간은 쓸개즙을 만들어. 쓸개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쓸개즙은 간에서 만들어서 쓸개에 저장을 해두는 거야. 그랬다가 음식물이 들어오면 이제 쓸개즙이 나가는 거고요. 이자는 녹말, 단백질, 지방 3대 영양소 모두 분해할 수 있는 소화효소를 만들어내요. 이자가 중요한 애지. 자, 그래서 전 과정을 이제 그림으로 보면은, 자, 녹말 보통 이렇게 그려요. 이렇게 단백질 이렇게 그리고 지방 이렇게 그리는데, 입에서는 녹말 아밀레이스가 나와서 얘를 뭐 한두 개 끊는 거야. 다 끊는 게 아니라. 그리고 식도를 거쳐서 위로 왔습니다. 위에서는 단백질 분해가 일어나는데 펩신이 마찬가지로 이거를 다 끊는 게 아니라 그냥 뚝뚝 끊는 거야. 이렇게 펩신이 염산의 도움을 받아서. 그 다음에 소장으로 넘어왔을 때 쓸개즙은 이 덩어리를, 이게 분해가 된 게 아니야. 그냥 이렇게 뭉쳐있던 애들 이렇게 떨어뜨린 거야. 쓸개즙은 이렇게, 이거를 원래 지방을 유화시킨다 이런 말 쓰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자액에 들어있는 게 3개야. 아밀레이스, 트립신, 라이페이스. 이자액에 들어있는 아밀레이스는 엿당까지 분해를 해 놓고요. 트립신은 또 요거 다 끊는 건 아니야. 이렇게 여기까지 해 놓고, 라이페이스는 한 방에 끝내요. 한 방에. 라이페이스는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로 한 방에 끝냅니다. 여기 남아있는 애들을 다시 소장에서 나오는 탄수화물 소화 효소가 포도당까지 분해하고, 소장에서 나오는 단백질 소화 효소가 아미노산까지 분해를 해요. 그럼 저렇게 최종 산물까지 되면은 그 세포막을 통과할 수가 있어요. 작아져 가지고. 그래서 흡수가 됩니다. 자, 흡수할 때는 소장에서 흡수가 되는 건데, 소장이 한 7m 정도 돼. 여기 이렇게 막 음식물이 지나가면서 이제 흡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길어도
이렇게 주름진 구조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표면적을 넓혀요. 주름이 많고 주름 표면에 융털이 있어서 표면적이 매우 넓은데 왜 그렇게 만드냐면 영양소를 효율적으로 흡수할 수 있게 하는 거야. 그러는 거야. 봐봐, 이게 주름 하나가 융털, 이게 융털이 아닙니다. 이건 주름이야. 융털은 여기 하나하나 달려있는 애들. 요거를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생겼는데, 바깥쪽 부분이 모세혈관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모세혈관에는 혈액이 흘러. 혈액은 근데 물이 많거든요. 그래서 수용성 영양소들은 물에 녹아서 모세혈관으로 들어가. 근데 수용성의 애들이 누가 있냐? 포도당, 아미노산, 무기염류 등이 있습니다. 융털의 모세혈관으로 흡수가 되고요. 지용성 영양소는 물에 잘 안 녹는 애야. 그런 애들은 요 안쪽에 있는 애가 암죽관이라고. 암죽관으로 흡수가 돼. 그런 애들은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 이런 애들은 물에 잘 안 녹아요. 지방에 잘 녹아. 지용성이야. 그래서 림프에 뭐 이런 거에 잘 녹아. 그래서 아무튼 안쪽에가 암죽관으로 흡수되는 애들은 지용성 영양소, 모세혈관으로 흡수되는 애들은 수용성 영양소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애들이 흡수된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일단 심장으로 가요. 심장으로 간 다음에 이렇게 펌프질을 하면 혈액을 타고 온몸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흡수까지 다 된 건데, 근데 흡수되지 않고 남은 찌꺼기들은 대장으로 이동해요. 대장은 소화 효소가 없어. 그냥 물은 흡수해. 물은 흡수를 하지만 소화작용이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나중에 물을 너무 많이 흡수한다. 그러면 이제 개변이 딱딱해지는 거죠. 자, 그래서 하여튼 대장은 근데 소화기관에 속하는 거. 소화기관. 대장은 배설기관이 아닙니다. 대장은 소화기관에 속한다. 소화계에 속해요. 소화계. 넘겨봅시다. 자, 판을 채워보자. 이자액 속의 소화 효소이고요. 녹말을 분해하는 애는 아밀레이스죠. 아밀레이스. 이자액에 들어있는 단백질 분해하는 효소는 트립신. 그 다음에 지방 분해하는 애들은 라이페이스. 자, 그 다음에 최종 산물은 녹말은 포도당까지 분해가 돼야 된다. 포도당. 단백질은 아미노산. 지방은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 소장 안쪽 벽의 구조. 주름이 많고 주름 표면에 융털이 많이 있어요. 융털이. 그래서 표면적이 넓다. 자, 소장 융털의 영양소 흡수. 수용성 영양소 흡수하는 곳은 모세혈관이고, 지용성 영양소 흡수하는 곳은 암죽관이라고 합니다. (11번부터) (14번까지) 잘 풀어봐 주세요. 자, 보자. 이제 지방은 위와 소장에서 분해. 위에서는 분해가 안 돼. 위에서는 단백질이 분해되는 거예요. 녹말은 입과 소장에서 분해된다. 맞고요. 펩신과 트립신은 단백질 분해하는 소화 효소이다. 맞고. 쓸개즙에는 지방을 분해하는 소화 효소가 있다. 이게 아니야. 쓸개즙은 소화 효소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방을 분해하는 소화 효소는 라이페이스인데, 라이페이스는 이자액에 들어있어요. 이자액에.
자, A에서 D에 해당하는 소화효소 이름. A는 아밀레이스. 위액에서 나오는 거는 펩신. 근데 C는 이제 단백질 소화효소 중에 이자액에 들어있는 거 트립신. 그 다음에 요거는 라이페이스. 그 다음에 최종 산물 간은 포도당, 아미노산,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로 분해가 되거든요. 자, 쓸개즙을 만드는 곳은 간이야, 간. 근데 기호와 이름 쓰래. C하고 간 써야 되겠다. 단백질이 처음 분해되는 곳은 D, 위고요. 영양소가 최초로 분해되어 흡수되는 곳, 최종이구나. 최종 분해되어 흡수되는 곳, 소장, F 소장. 녹말, 단백질, 지방, 소화효소가 모두 들어있는 소화액을 만들어 분비하는 곳, 이자. 가와 나의 이름을 쓰시오. 융털의 구조인데요. 간은 모세혈관이고 나는 암주관이라고 해요. 암주관. 가로 흡수되는 영양소는 골라라라고 되어 있네요. 네, 가로 흡수되는 영양소는 수용성인 애들인데, 일단 나로 흡수되는 거 먼저 적을까요?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는 나로 흡수돼요. 네, 물에 안 녹아. 지용성이야. 나머지 포도당, 아미노산, 무기염류는 물에 잘 녹아요. 물에 잘 녹으니까 혈관을 통해서 이제 이동할 수가 있어집니다. 18쪽에 밥, 국수, 고구마, 감자, 이런 것들은 탄수화물이 많은 거야. 특히 녹말. 그 다음에 생선, 달걀, 두부, 콩 이런 거는 단백질이 많은 거고요. 예, 이런 기름이라던가 아니면 깨나 이런 애들 그런 거는 지방이 많은 거야. 근데 얘를 먹어요. 근데 먹었을 때 녹말은 이렇게 길다랗게 있어. 그래서 아밀레이스가 한번 이렇게 뚝뚝 끊어요. 이렇게 입에서, 이 입이죠. 얘네들 통과야. 그냥 씹기는 씹어도 소화효소가 있지는 않아. 이렇게 잘근잘근 씹기는 씹겠지. 위에서는 펩신이 염산의 도움을 받아 얘를 이렇게 뚝뚝 끊어요. 이렇게 단백질. 그 다음에 위에서 이제 소장으로 내려오면 쓸개즙이 나오는데, 쓸개즙에는 소화효소는 없는 거예요. 이자에게 아밀레이스와 트립신과 라이페이스가 나오는데, 아밀레이스는 엿당으로 분해를 하고 트립신도 이제 중간 산물로 분해하고, 라이페이스는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로 최종 분해합니다. 그 다음에 요 긴 소장을 지나다 보면 소장에서 나오는 소화효소가 있어. 탄수화물 소화효소는 엿당을 포도당으로, 예, 그 다음에 그 단백질 소화효소는 아미노산으로. 그럼 그런 애들이 이 융털이죠. 융털. 모세혈관으로 포도당과 아미노산은 녹아서 들어가고요.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는 암주관으로 이동해. 암주관으로 이동해서 심장으로 간다. 심장에서 순환하면서 각각의 영양소들이 세포로 다 전달이 됩니다. 내신 숙숙 1번부터 기니까 일단 14번까지 하면은 좀 얘기해 주세요. 1번부터 14번까지 먼저. 자, 다 맞춘 다음에 틀린 것만 하죠. 1번에 답 좀 한번 맞춰보세요. 1번에 4번 동그라미 치세요. 1번에 4번, 2번에 2번, 3번에 가라, 나, 다, 마.
가라 나다마. 4번에 3번, 5번에 다 기관계, 그 다음 6번에 5번, 7번에 3, 5, 8번에 5, 잠깐만 거기까지 14번까지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9번에 3번 4번, 10번에 5번, 11번에 3번, 12번에 5번, 13번에 2번, 14번에 A는 녹말, B는 단백질, C는 지방. 자, 앞에서부터 틀린 것 좀 알려주세요. 자, 이 뼈나 이 이런 걸 구성하고 몸의 기능을 조절한다. 무기염류인데 무기염류. 그러니까 주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거는 탄수화물, 그쵸? 탄수화물이고, 자 이거는 이제 지방이죠, 지방. 무기염류, 탄수화물, 지방. 5번. 또 틀린 거요? 11번에 그러니까 뭐가 있는지를 알아야 되지, 그쵸? 그러니까 미음에 녹말이 있는데 녹말은 수단쓰리 용액으로 검출하는 게 아닙니다. 양파즙에는 포도당이 있어. 그건 아셔야 되는데 양파즙에 포도당이 있고 귤엔 용액으로 검출하는 거 아니고, 이거 맞아요. 양파즙에 포도당이 있다라는 거 아셔야 돼. 된장찌개 끓일 때 양파 많이 넣으면 된장찌개가 달아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거는 틀렸고 3번이 답이고요. 그 다음에 13번에 자 베네딕트 반응은 가열을 해야 돼요. 베네딕트 반응 가열해야 되는 거 아셔야 돼. 근데 황적색으로 변했죠. 그러면은 이제 당류가 있다라는 거야. 뭐 포도당이 있던 뭐 엿당이 있던 우유에 당류가 있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아이오딘 반응은 안 했어요. 녹말은 없다라는 거죠. 녹말이 들어있지 않다. 맞아. 근데 수단쓰리용의 선홍색 반응했어요. 이게 지방이 있는 거야. 유지방 뭐 이런 거 있거든요. 지방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요 뷰렛 반응도 했어요. 뷰렛 반응 한 거는 단백질이 있는 거예요. 단백질. 그래서 우유에 탄수화물, 당류도 탄수화물이야. 단백질 있고요. 지방 중 2가지가 들어있다가 틀렸네. 3가지가 들어있네. 3가지가 들어있어요. 3가지. 당류도 탄수화물이에요. 그러니까 2가지가 아니라 3가지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15번부터 23쪽까지 숙제로 숙제 좀 해와. 15번부터 23쪽까지 숙제로 해와 주세요. 네, 수고했습니다.